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제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입힐 옷과 침구류, 만약에 엄마들이 직접 만든다면 더 안심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합심해서 만든 영유아 의류 또 침구류 브랜드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작은 매장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백화점에 입점될 정도로 아주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초창기에 7명이던 엄마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18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인기의 비결을 묻자 바로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데요. 아이를 생각하는 주부가 만든 옷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인 엄마들의 마음을 크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우리 디자이너들 이렇게 멋진 길을 걷는 경단녀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제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말을 오늘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좀 늦었다 싶으신 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도 기대되고요. 1부 함께해 줄 꿀정보 담당 조용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왔습니다. 뭔가 황사가 씻겨 내려간 느낌이라서 저는 그 화창한 그 어느 날보다 기분이 좋은 느낌인데요. 생기는 월요일 오늘도 슈퍼맘 언니들과 함께라서 저는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자고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이 한 주의 시작 활짝 열 직업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소개해 주시죠. 두 분한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평소에 음악 자주 들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떨 때 주로 음악 많이 들으세요? 네, MC님 먼저 들으세요? 저는 좋아요. 예. 근데 의외로 저는 힙합 오, 그래요? 네, 좋아요. 정말요? 클래식 좋아하게 생겼죠? 네, 네. 근데 클래식보다는 힙합이나 대중가요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 네. 정말요? 영주 씨는요? 네,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이동을 많이 해서 운전할 때 듣는데 네. 저도 안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OST나 영화 OST 위주로 맞아. 좋죠. 네, 없는 감성 좀 살려보려고 네,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오늘도 음악 관련된 직업인가요? 네네. 오늘 마침 또 날씨도 이렇게 촉촉하게 비가 오는 날이어서 네, 네. 이제 딱 맞는 직업을 제가 골라갖고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이 태교에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네.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예절한 이런 사랑 노래, 발라드 들으면서 또 이렇게 감성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콘서트장에 가서 이렇게 그 열기를 느끼면서 또 에너지를 충전받고 온 경험들은 한 번씩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우리한테 좀 뭔가 치유, 요즘 많이 하는 힐링의 힘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이렇게 음악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치료를 도모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음악 치료사라고 하는 직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음악 치료사요. 네네. 예, 음악으로 이렇게 치유까지 할 수 있는 멋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음악 치료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우선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정말 음악 치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음악 치료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사람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라든가 정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장애들 사이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두 부분 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로 약물 치료라든가 뭐 물리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게 치유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음악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표현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병을 좀 치료를 하고 좀 긍정적으로 어떤 상태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음악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부분이 드라이브 갈 때 감성적인 음악을 듣거나 그럼 기분이 좀 좋아지고 네. 졸릴 때 클럽 음악이나 힙합 음악 들으면 잠 깨고 이런 효과는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만 병을 치료하거나 선생님 치료 목적으로 음악이 정말로 아까 MC님 물어보셨지만 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 음악으로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부분이기도 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이런 행동 문제들을 음악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변화를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보다 좀 더 나아지는 긍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그 변화된 상태 자체를 어떤 치유의 과정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좀 강점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음악 치료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영주 씨나 저나 실제로 평소에 음악을 많이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이 치료까지의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 직업 살펴보기 전에 정말 의료 음악 치료가 정말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음악 치료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네. 유래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음악에는 뭐 지금 우리도 얘기했지만 뭐 발라드, 락, 클래식, 뭐 재즈 혹은 뭐 요즘 힙합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는데 네. 이 음악이 시작된 것 자체는 뭐 기원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살던 그 세계라고 하더라도 어떤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음악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도 같이 하지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은 뭐 예전 그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사기를 북돋아주거나 이런 역할들도 음악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이 좀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 찾아봤는데 네. 인류 문명의 시작과 같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그 태양의 신 아폴로라고 있죠. 그분도 네. 음악과 약을 같이 다루시는 신으로 나와 있고요. 또 구약 성서에도 음악의 어떤 치료적인 쓰임새가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면 또 네. 실감이 안 오실 것 안 같아서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적인 네. 의미의 음악 치료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음악 치료가 좀 전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좀 피폐해진 사람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호전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음악가들이 이제 치료의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치유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자리가 잡게 됐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이 음악 치료 분야가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음악 치료가 도입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원전이랑 세계 2차 대전 나왔고요. 문명의 시작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상당히 오래된 역사가 갖고 있네요. 놀랍고요.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으니까 한 20년가량 된 건데 그렇죠. 약간 모르는 소리 한 것 같고 죄송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음악 치료사가 된다면 하는 업무가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음악 치료는 뭐 말 그대로 음악으로 이제 치료 활동을 하는 건데 네. 그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개인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떤 좀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이런 상태들을 좀 복원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전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발달장애라든가 정서장애 혹은 감정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좀 대상이 많이 되고요. 네. 일단 의사가 1차적인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의사와 같이 협의하는 형태로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나갈 건지 이런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치료를 받게 돼 우리 내담자라고도 하고 이제 뭐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분들은 물론이고 또 가족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네.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음악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치료에는 뭐 다양한 악기라든가 음악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 노래 부르기 정도가 아니라 음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거, 뭐 즉흥적으로 자기 느낌대로 그냥 뭐 그러니까 어떤 악보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는 연주들.
그다음에 또 음악에 맞춰서 어떤 신체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냥 이 음악치료사가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꾸준히 그 상태를 지켜보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활동 과정들은 다 비디오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과정 안에서도 남기는군요. 그렇죠. 이 치료사가 계속 어떤 부분들을 캐치해내고 잡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네네. 비디오 촬영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서 이제 순간순간 나타나는 어떤 변화라든가 환자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이제 향후 치료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뭐 치료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네. 이런 데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진단을 하시는 이제 정신과 담당 의사 분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또 치료를 받으시는 분의 어떤 가족들과의 상담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음악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음악 네. 치료사의 어떤 그런 하는 일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는 뭐 어떤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그냥 선곡을 해서 이렇게 듣게 해주는 네.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노래 부르기, 작곡하기, 연주하기 네. 이런 것까지 하다 그러게요. 보면 정말로 좀 이 음악 치료사에게 필요한 그런 자질이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음악을 매개로 사람들을 좀 치유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니까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보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특히 아직까지는 이제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외향적인 성격, 그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세심한 성격들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이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에는 더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요 대답이랑 좀 이어서 그럼 여쭤볼게요. 음악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또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 우리 슈퍼맘 분들께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런 세심함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주부한테 아무래도 좀 더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특수 아동들이 좀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좀 더 너무 아이가 어리거나 이런 육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이해 폭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판단 능력이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음악적인 어떤 소양이라든가 이런 직업 전문적인 직업 능력과 결부를 잘 시키신다면 네. 훨씬 더 이제 그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서서 이제 음악 치료사의 자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성격을 조금 먼저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성격이 아무리 적극적이고 뭐 세밀한 부분이 그렇게 있다고 해도 전공적인 부분, 전문성에서 좀 떨어지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자격 요건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라든가 소양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어떤 직업 능력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음악 치료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들을 바탕으로 해서 음악이라는 도구로 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치료해주고 도움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전공에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음악을 전혀 모르시거나 악기를 전혀 못 다루신다면 아마 접근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반주 연주 정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음악 실력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악과 관련된 전공을 하셨던 분이 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관련된 학과를 보자면 아무래도 뭐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과라든지 뭐 교회 음악과, 그다음 성악과, 뭐 실용음악과 이런 데들을 전공하셨던 분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심리학 공부를 좀 하셔서 같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게 이제 현실이죠. 네. 네네. 전공 제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전공을 하신 분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데 아까 전에 연주하는 활동으로 또 치료를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악기를 연주하는 그 악기 실력도 뭔가 관계 있지 않을까? 음악적 단순한 지식뿐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음악 치료사들이 전문 어떤 연주자로서의 어떤 그 예술적인 것을 평가받는 것은 아니지만 네. 치료 활동에 음악을 적절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공자처럼 전문 연주자처럼 다루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뭐 연주를 어느 정도 하면서 그 뭐 반주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그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하는 활동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뭐 조를 좀 바꾼다든지 아. 그 악보를 좀 이렇게 고쳐준다든지 조표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음악 그 실력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봐야죠. 네. 조표를 사용하고 조바꿈하는 게 기본적인 음악 실력이었나요? 저는 그게 안 어려운데요. 되는- 어려운데. 네. 음악을 네네. 직업으로 가지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네네. 않을까 하는 네. 거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마음 먹으면 바로 공부하면 이제 알 수 있는 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음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 이 직업이 성격이 맞는지 그런 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검을 마친 뒤 나는 음악 치료사가 돼도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좀 자격이라든가 이 실력들을 갖추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음악이나 심리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음악 치료사가 돼야 되겠다, 음악 치료사에 관련된 걸 교육받고 싶다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 과정으로 음악 치료 이제 전문가 과정 전공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 아, 학교들이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이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기관에서도 음악치료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네네. 또 뭐 사설 음악치료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루트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무나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평소에 뭐 음악을 전공했는데 지금 좀 쉬고 계신 경력 단절 상태에 네. 있다거나 이제 뭐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점차 갖게 되신 분들이라면 네네. 준비를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필수 아니지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교육기관에 또 도움 받을 수 있을지도 소개해 주세요. 교육기관은 아무래도 이게 뭐 일반 학원처럼 막 이렇게 뭐 요리 학원처럼 널리 퍼져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한정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요? 일단 추천해 볼 만한 사이트로는 그 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 협의회와 그다음에 대학원 그 대학 평생교육원 협의회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능력개발원 사이트도 참고해 보실 만하고요. 또 전국 음악치료사 협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을 들어가 보셔도 관련된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는 상황이죠? 네네. 지금 현재 네네. 자격증을 제가 찾아봤는데 국가공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네. 이것도 이제 민간 협회나 이런 교육 과정을 마치면 발급되는 네네. 자격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악 심리 상담사라든가 음악 심리 지도사 이런 제목으로 지금 자격증이 네. 발급되고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자격증이 이 정도 개설되어 있는 것 치고는 지금 참고할 수 있는 교육기관, 교육과정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 과정들을 수료하게 되면은 취업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음악 치료가 조금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 하는 것이 제일 이제 많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로 근무하시는 곳이 아무래도 복지관이라든가 이제 특수학교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 치료 연구소를 개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요? 또 이렇게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 뭐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 교사를 하면서 과외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면은 네. 수입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수입 질문 드릴 건데, 근데 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기에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또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많은 수입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적인 판단. 네, 수입에 조금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네. 복지관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네.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이 이제 급여 조건이 아주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복지관이나 특수학교에 이제 전적으로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급여가 이제 그 월급여로 이제 지급이 되는데 월에 한 뭐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로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는 뭐 일정한 소득으로 측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연구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연구소 소속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 상담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회당
상당 아, 회차당의 비용으로 책정이 돼서 받기 때문에 네네. 뭐 급여가 얼마다라고 책정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 또한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경력을 좀 많이 쌓으신다면 충분히 좀 보수의 어떤 그 향상 가능성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 이 직업의 매력에 대해서요. 일단 뭐 수많은 음악 그냥 과외 지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그 순간 수입이 이제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더라도 이 음악 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아이의 어떤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매력이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 직업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뭐 이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좀 관심이 많은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보람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직업들이 다 그렇지만 하시다 보면 이제 꾸준히 또 공부를 하시게 돼요. 자기 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만족이라든가 보람도 굉장히 큰 직업이고요. 네. 혹시 이 음악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청각장애 아동들한테도 쓰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네, 맞죠? 저도 네.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는데 네. 청각장애 아동들 중에서 이제 전혀 소리를 못 듣는 아이도 있지만 이제 아주 한정적으로 소리를 듣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감지하는 소리의 범위가 뭐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작은 네. 범위에 해당되는 소리만 겨우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어떤 이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폭을 좀 확장시켜주고 이런 능력을 좀 촉발시켜주는데 이런 음악 치료가 시도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의외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의외로 그냥 단순히 이제 청력을 개선해주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을 찾아주게 되는 경우들도 그렇겠네요. 많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네네. 그럴 때 오는 어떤 감동이라든가 보람이 또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아니,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대상층이 뭐 특수 아동이라거나 아니면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기다리는 거.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특수 아동들이라고 한다면 일반 아동들보다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라든가 반응하는 것들이 더디죠. 더디죠. 우리 그냥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네. 생각하시면 아. 설리반 선생님이 엄청난 인내력이 몇 있으시잖아요. 년에 걸쳐서. 그렇죠. 네네. 이제 한 뭐 단어를 가르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좀 꾸준히 이제 사람을 인내하고 반응이 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런 기다림 끝에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신다면 거기서 오는 또 만족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치료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정말 일단 인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가지실 분은 그 부분에 대한 다짐부터 좀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살펴본 음악 치료사의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특수아동, 장애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사회에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 치료에 관한 부분들도 충분히 성장 가능한 부분이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삶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음악 치료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밝은 부분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악 치료의 대상자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는 음악 치료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영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슈퍼맘 리턴즈 속 꿀정보 코너 여성을 우대드리는 워크넷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우람기공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나 매출 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격리 업무를 맡는 일이고요. 연봉 2천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 토요일에도 근무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용권입니다. 연봉에도 토요일 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운전 가능자였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운전면허증 소지하신 분들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서류 전형 심사 후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엘리트푸드에서 식품 영업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학교 급식자재를 영업하는 업무인데요. 월 16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4월 30일 마감합니다. 학교 영양사로 일한 적 있으신 분은 우대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차량 소지하신 분은 우대도 받으면서 교통비도 따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전주나 김제 지역 거주자분들도 우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우대 사항들 참고해 주세요. 제출하실 서류는 딱 한 가지, 이력서 한 통입니다. 자신의 이력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정성스럽게 작성하셔서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이천 신용협동조합에서 금융 관련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주로 조합원 관리와 금융 사무를 보는 일입니다. 연봉 2천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중식 또는 중식비가 지원되고요. 주택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면서 직원대출 제도에도 포함되는 등의 금융 관련 혜택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서류 전형이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렇게 4가지인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위치 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 워크넷 여성을 우대드리는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영주 씨가 소개해 주신 정보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1부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 좋은 직업 소개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단순히 돈을 버는 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 그럼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 오늘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살펴본 음악 치료사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